안녕하세요. 데이터랩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랩에서 실무에 직접 사용하며 경험한 클로드 코드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크게 4개 파트입니다. 개요, 활용 도구, 활용 사례 5가지, 도입 성과 순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챗과 에이전트의 차이, 그리고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챗은 답을 주는 시스템으로 10단계 업무라면 사람이 10번 지시해야 합니다. 반면 에이전트는 일을 끝내는 시스템입니다. 목표와 맥락을 한번 주입하면 AI가 스스로 단계를 나누고 도구를 사용하며 작업을 완료합니다. 문제 발생 시 폴백 경로를 타거나 결과를 비교해 최적답을 선택하는 과정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은 단계 분할, 도구 배치, 실패 대응, 결과 검증까지 포함한 자율 실행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챗은 질문에 답을 주지만 에이전트는 목표를 받아 일을 끝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계할 에이전트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즉 클로드 코드는 기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웹과 뭐가 다를까요? 핵심만 말하면 파일 업로드 없이 내 PC 파일에 직접 접근하고 노션, 슬랙, 이메일 등의 MCP로 연결하고 메모리로 작업 맥락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럼 먼저 MC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CP는 AI에 달린 플러그인입니다. 주로 저는 5개를 씁니다. 노션으로는 페이지 조회하여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거나 수정을 하고, 슬랙으로 DM 조회하거나 자료를 취합하고, 이메일로는 메일의 수신 발신을 합니다. 제미나이로 웹 검색 영상 분석, 오픈AI로 교차 검증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5개가 연결하여 작업하면 메일이나 슬랙을 조회하고 웹 검색하여 노션에 정리하는 것을 한 세션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커맨드와 스킬은 자주 쓰는 업무를 슬래시 명령어로 저장한 겁니다. 위클리로 주간 보고를 자동 작성하고 docs2hwp로 워드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변환합니다. 또 트렌드로 기술 트렌드 분석 요약하고 SCS로 스크린샷 이미지를 분석하는 등 자신의 업무에 맞게 커맨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훅스입니다. 훅스는 제가 명령 안 해도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돌아가는 스크립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션 시작 시 MCP 연결 상태를 체크하고 세션 로그의 대화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파일명으로 저장함으로써 해당 파일명으로 작업 확인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세션 수를 카운팅하게 하여 토큰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훅스를 활용하여 좀 더 편리하게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의 활용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 생성입니다. 기술 트렌드 분석은 트렌드 명령어 하나로 분석 시간이 10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고 분석된 내용은 노션의 페이지로 자동 생성됩니다. 또한 PPT 발표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슬라이드 구성을 제안하며 발표 대본 초안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디자인 역시 ARMIQ의 CI 컬러 팔레트를 작성하여 브랜드 톤에 맞는 PPT 초안과 유튜브 채널 썸네일 등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트렌드 분석을 위해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우선 트렌드-픽이라는 커맨드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주제는 클로드로 요청하였습니다. 4개의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를 병렬로 수집하고 수집된 키워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당 키워드 결과에서 저는 8번을 선택하면 자동 스킬을 통해 트렌드 커맨드가 입력되고 트렌드 분석이 시작됩니다. 트렌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정보를 수집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당 결과는 요청에 따라 내용을 검토 수정하여 노션 페이지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 인증은 최근에 직무 발명 인증 준비를 하면서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직무 발명 인증 준비 과정에서 관련 PDF 자료 분석부터 법률 자문까지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필요한 특허 44건 파일명을 내부 관리번호로 일괄 수정하여 서류 체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현황표 관련 지출품의서 작성 시 폴더 내에 있는 서류를 자동 매칭하여 작성하였고 지식재산권 엑셀 작성을 위해 폴더를 탐색하고 OX를 자동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법률 검토와 서류 체계화 및 검증 등이 전부 한 번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지적재산권 엑셀 작성 관련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엑셀 자료는 지적재산권 인증 현황표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부분이 모두 빈칸인 것이 확인됩니다. 클로드에게 지적 재산권 인증 현황 엑셀을 경로와 관련 자료가 있는 폴더의 경로를 알려주고 그 존재 유무를 OX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클로드가 폴더 속 파일 구조를 확인하고 엑셀에 맞는 항목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파일 존재 여부의 로직을 생성한 다음 결과를 보여줍니다. 생성된 결과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와 검토한 다음 클로드에게 엑셀에 저장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엑셀표에서 서류의 존재 유무를 OX 표시하여 저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엑셀표를 기반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이전보다 훨씬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CS 페이지 개편입니다. CS 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슬랙과 이메일에서 정보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합된 첨부 파일과 PDF를 분석하여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고 취합된 파일을 유형별 폴더링하여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합 정보를 정리하여 노션의 페이지를 생성하였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개편 기획안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CS 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깃허브 코드도 클로드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활용 사례는 테크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슬라이드의 명령어처럼 한 줄만 입력하면 5단계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제미나이가 시장 특허를 조사하고 GPT, 클로드, 제미나이가 아이디어 10개를 생성한 뒤 두 모델이 독립 채점의 상위 5개를 투표로 추립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종 문서화까지 사람 개입은 0, 전체 시간은 135분, 비용은 $7 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폴더에 클로드 에네이벌 오토모드 명령어 입력과 클로드의 권한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개입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받고 클로드가 실행됩니다. 슬래시를 입력하여 기존에 생성된 커맨드를 검색하고 모아이 IPBS 명령어를 선택하고 프롬프트 내용을 복사해서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커맨드와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일괄 수행할 작업으로 선택하고 진행할 단계를 설명하고 시작함을 알립니다. 각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완료 시 완료 보고를 수행합니다. 현재 1, 3단계 병렬로 수행 중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에서 4단계를 완료하고 5단계를 진행합니다. 5단계 예상 시간을 포함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5단계 완료를 대기합니다. 진행 중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고 즉시 답을 해줍니다. 5단계까지 완료하고 6에서 8단계로 넘어갑니다. 9단계까지 완료하고 10단계 마지막 단계 시작합니다. 전체 프로세스 완료하고 최종 보고 준비 중입니다. 전체 수행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각 단계별 결과 산출물은 좌측 트리의 MD 파일로 각각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사용한 모델, 토큰을 정리하여 예상 토큰 비용을 보고하고 수행을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테크 브레인스토밍의 IPBS 커맨드 시연이었습니다. 이어서 개발 문서화 측면에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에이전트는 한 번에 정답을 뽑는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로 쓸 때 가치가 큽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위임 실행, 검증, 자산화 4단계로 수행합니다. 핵심은 자산화인데 결과물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서와 이력을 자산으로 남겨두면 다음 바퀴가 짧아집니다. 바퀴가 돌수록 빨라지는 플라이휠 구조죠. 첫 번째 사례는 VM 슬랙봇입니다. 기능을 만들 때마다 클로드 코드가 깃 이력과 리드미를 함께 갱신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새 기능 추가 전 지금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중복 작업과 맥락 재파악 시간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AWS 마켓플레이스 제품 갱신 작업입니다. AETL 제품을 2년 만에 갱신하면서 절차서와 점검 스크립트를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갱신부터는 절차서 참조와 스크립트 재실행으로 탐색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핵심은 자산화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주석 없는 코드처럼 AI도 의도를 유추할 수밖에 없어 할루시네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문서와 이력, 스크립트를 남겨 한 바퀴가 다음 바퀴의 발판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업무 하나를 골라 계획 단계부터 딱 한 바퀴만 시도해보세요. 그 한 바퀴가 시스템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 시간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활용하며 2개월간 많은 업무 시간이 절감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오늘 소개한 업무 관련 해서만 약 66%의 시간이 절감되었으며, 이로써 저는 절감된 시간만큼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클로드 코드의 활용성에서 보았듯이 클로드 코드, 즉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업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핵심은 매번 직접 하던 통제를 내려놓고 반복 실행과 단계 연결을 에이전트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작업 자체가 아닙니다. 다음에 뭘 시킬지, 어떻게 이어갈지를 매번 직접 판단하던 부담입니다. 대신 우리는 맥락을 주입하고 결과를 검수하고 최종 판단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컨텍스트 플라이휠입니다. 사람이 맥락을 넣으면 AI가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다음 맥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계할까요? 첫째, 반복적이고 단계적인 업무 선택하고, 둘째, 업무를 실행 단위로 나누어 자동화 구조를 확인합니다. 셋째, 각 단계별 필요 도구와 모델을 선택합니다. 넷째, 결과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기고 어디를 검수할지 설계합니다.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자동 처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확인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결국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역할의 전환입니다. 프롬프트를 쓰는 것에서 업무를 설계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랩의 클로드 코드 업무 활용 관련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